냉면의 전설 휙. 봉을 휘두르며 여자는 생각하고 있다. 놈과 판을 벌인 지 벌써 두어 시간은 좋게 흘렀다. 자신이 상대하는 놈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이 싸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있었고 놈과 맞설 날이 오면 놈과 당당히 싸우리라 다짐한 것이기도 했다. 여자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 자신의 등에 매달린 갓 태어난 아이를 생각하면 더더욱 지면 안 되는 판이었다. 어김없이 놈은 여자를 찾아왔고 돌이킬 수 없는 싸움에서 여자는 아이를 숨길 틈도 없이 놈을 맞게 된 것이다. 놈은 아마도 아이까지 노리는 것 같다. 아이를 등에 매달고 싸움을 하는 것이 결코 유리할 수는 없다. 여자의 무기는 긴봉이고 놈의 무기는 강철 몽둥이다. 놈은 짧고 강한 공격을 위주로 해왔고 여자는 긴봉으로 그의 공격을 막고 있다. 여자는 등에 매달린 아이가 잘못될까봐 등을 보일 수가 없다. 놈은 지금까지 여자에게 총 20번이 넘는 공격을 가했다. 놈의 공격을 막아내는 여자도 여자지만 등에 매달린 아이는 웬일인지 아무 소리가 없다. 아마도 걔도 자기 엄마가 죽을까봐 숨죽이고 있었겠지. 놈은 너무 강하다. 왜냐하면 걘 남자니까. 지금 판이 이대로 넘어가면 자신의 열쇠가 분명한 것이라 어떻게 하면 판세가 뒤집어질 수가 있는지 몸을 한 바퀴 돌리며 계산해 보았다. 앞으로 두어 걸음을 나가면 자신의 급소가 바로 놈에게 맞을 것이고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위에서 내리치는 공격을 왼팔로 막고 봉으로 놈의 왼쪽 아래 무릎을 찌르며 턱을 저올리면 공격이 먹힐 것도 같다. 이럴 땐 머리가 좋아야 한다. 놈은 어김없이 여자의 정면으로 공격해 들어왔다. 많이 먹고 힘센 여자 너 빨리 안 꺼져. 위에서 내리치며 가해오는 놈의 일격. 엄청난 힘으로 일격이 들어온 것이다. 공격에 여자고 남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상대를 눌러 찍어 내리는 거죠. 도대체 예의라는 거는 없어요. 여자는 왼팔이 부서질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공격을 막아낸다. 그리고 조금 전 생각해 두었던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한다. 놈의 공격에 왼팔은 마비가 올 지경이다. 마비가 아니라 이미 왼팔은 끝장이 난 거죠. 뼈가 으스러진 거죠. 여자의 공격은 그리 강하지 못한 것 같았다. 놈은 턱에 가해지는 일격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위치로 공격해온다. 여자는 이번에 바닥으로 납작 엎드렸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개구리 전법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머리를 그대로 위로 쳐올리며 놈의 턱에 일격을 가한다. 이런 걸 가지고 호두가 호두를 공격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빠악!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놈이 뒤로 나뒹굴며 떨어진다. 쿵! 이제 다 끝난 건가? 여자는 놈의 동태를 살펴본다. 놈의 몸 아래에서 붉은 피가 조금 보이는 것 같다. 와우! 이 주인공 여자는 굉장히 용맹하군요. 그래 죽었군. 이제 끝났어. 여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여자는 이제 그 오랜 시간 자신을 따라다니던 놈의 추적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대로 끝난 것인가? 그래, 맞다. 내가 두려워했던 놈이란 것도 그저 공격하면 끝나는 것을 왜 나는
이토록 오랫동안 피해 다녔던가. 여자는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여자는 그 길로 자리를 떴다. 걸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놈이 되살아나서 자신에게 달려들 거라 더는 생각하지 않았다. 빠른 걸음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강변의 바람이 부는 지점까지 왔다. 바람은 서늘하다. 계절이 벌써 이렇게 바뀐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등 뒤에 매달린 아이가 궁금해졌다. 여자는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추는 곳까지 와서는 손으로 등 뒤를 더듬어 어깨에서 허리까지 끈으로 동여맨 포대기를 몸의 앞으로 옮겨 칭칭 동여맨 끈을 푼다. 12마디로 동여맨 끈이 풀리는데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것 같다. 끈을 다 풀고 보니 아이는 그대로다. 여자는 아이의 입으로 귀를 갖다 대어 본다. 숨소리가 들린다. 다행이다. 오늘따라 여자는 농가의 싸움이 예견되어 아이에게 젖을 배불리 먹이고 잠을 청하려다가 무던히 등에 매야 할 것만 같아 긴 포대기로 등에 맨 후 아이는 줄곧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한바탕 농가의 전쟁을 치르는 그 시간 동안 아이는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자준 것이었다. 얼마나 다행인가. 아이도 이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 감이라도 잡았단 말인가. 여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우습기도 하여 아이를 꼭 껴안아 본다. 아가, 엄마가 이겼어. 놈이 죽었단다. 여자는 속으로 이 말을 되낸다. 순간 아이가 눈을 떴다. 응? 우리 아가 일어났어. 여자는 아이를 보면서 말을 건넨다. 아이는 여자를 보면서 방긋 웃는다. 여자는 아이의 미소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느낀다. 우리 아가 일어났어. 아이는 여자의 얼굴을 향하여 작은 손을 치켜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맘마, 맘마. 소라는 어느 날부터인가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생존해야 하는 일이 너무 급해 아무것도 돌아보지 못했던 지난날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일이 안 된다고 화를 내는 것은 사치였으며 우는 것은 더 사치였던 그날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옥류담을 하기까지 자신과 남편이 걸어왔던 이 모든 과정이 한 장의 사진처럼 분명합니다. 맛이란 절대적 주관입니다. 최고가 없습니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세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최고가 없는 맛의 세계에서 최고의 맛을 위한 평균을 내보라고 한다면 이 가게는 평균 이상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소라의 냉면이기에 더 정진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노예가 황골탈퇴하여 비단이 되듯이 일개 메밀이 동생의 손을 거치면 비단처럼 부드러운 평양냉면이 되는 것입니다. 한 그릇의 냉면, 누군가에게는 식도락이고 누군가에게는 성지순례, 누군가에게는 배고픔에 대한 추억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양냉면 가게를 운영하는 그 여자의 냉면 가게에 신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2022년 코로나로 힘들었던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한 그릇의 냉면을 갖고 희망을 가지자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미경이었습니다. 빠잉 빠밤.